안녕하세요. 화공안전연구소의 홍프로입니다. 오늘은 그 화공안전 기술사 최고의 교재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화공안전 기술사 같은 경우에도 전자책을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화공안전 기술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조금 전달 드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어, 제가 좀 비주얼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5회 시험 접수가 화요일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럼 급하게라도 좀 코샤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125회에는 이제 화공안전기술사가 시험이 있고요. 지금 시험 접수 기간이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니까요. 공부가 완벽하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시험을 쳐보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게 시험 접수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으면 시험을 쳐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공안전기술사 최고의 교재는 사실 코샤거든요. 그래서 이제 123회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코샤 가이드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분석해보고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 코샤 가이드를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코샤 가이드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주로 출제가 많이 되는지를 조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노션인데요. 급하게 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일단 노션에서 제가 있는 거를 그대로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 코샤 가이드는 법령에서 이거 다 전부 제가 산업안전공단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일단 코샤 가이드의 정의 자체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침입니다. 그 코샤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은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샤 가이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돼요. 이 첫 번째가 분야별 및 업종별 분류 기호, 그리고 두 번째가 공표 순서, 그리고 마지막이 재개정 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야별 분류 기준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사실 화공안전 기술사에서 출제되는 부분이 안전 설계 지침 이 부분, 그리고 공정안전 지침,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 지침 이 세 개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화재 보호 지침에서도 F1 2020 용접 용단 관련된 부분이 좀 출제가 많이 되고요. 이 하나에서 출제가 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 개장 일반 지침에서는 이제 방폭 관련된 거, 그리고 건강 진단 및 관리 지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폐 공간 관련된 부분에서 좀 출제가 됩니다. 일단 그러면 한번 코샤 가이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실제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산업안전공단을 좀 검색을 하시면 그 안전공단에서 자료마당에 가신 다음에 법령 지침 정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코샤 가이드 안전보건 기술 지침이 코샤 가이거든요. 아까 저희 같이 봤던 거 그것도 여기 다 있어요. 코샤 가이드라든지 번호 및 분류 기호, 그리고 이 두 번째 안전보건 기술 지침 제정 현황 이걸 보시면은 실제 이제까지 쭉 이렇게 좀 공표됐던 것들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글씨가 이렇게 좀 깨져서 나오네요. 엑셀을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분류 기호를 또 필터링 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공유가 되니까요.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 설계 지침, 공정 안전 지침, 리스크 관리 지침을 기본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화재보호 지침에서 F-1-2020, 그리고 정기개정 일반 지침에서 방폭 관련된 내용, 그리고 건강진단 및 관리 지침에서 밀폐공간에 관한 내용,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지금 교재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코샤 가이드 어떤 거를 보면 됩니다 라는 거를 지금 정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다 하질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은 교재가 좀 완성이 되면 이렇게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한번 기출문제랑 코샤랑 비교를 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23회 기출문제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3번 같은 경우에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할 내용 및 추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2교시에 25점짜리 문제거든요. 이제 왼쪽이 이제 기출문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할 내용 및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용이거든요. 아까 지금 여기서 말한 이쪽에서 말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할 내용, 이거에 대한 답을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나 다부터 이제 뭐 파까지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추진 절차가 또 바로 뒤에 소제목으로 나와요. 추진 절차 이만큼 이렇게 쓰시면은 모범 답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5번 같은 경우에도 안전밸브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2개나 좀 나왔는데 이것도 25점짜리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사실 그 코샤 안전밸브 관련된 규정에서 나오는 거고,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걸 좀 한번 볼게요.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을 처리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배출물 일질의 처리 관련된 내용,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5가지.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적으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적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안전밸브 등의 전후단 차단 밸브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차단 밸브 설치 7-3, 안전 밸브 같은 경우에는 전후단의 차단 밸브 설치가 원래 불가능한데 이러한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만 전후단 등의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그대로 사실 이게 정답, 모범 답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까지 그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거 고득점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25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3쪽 정도 이렇게 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5번, 위험물질 및 관리 대상의 유해물질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긴급 차단 밸브의 구조 및 기능, 설치 대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코샤에서 사실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또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이게 좀 이런 류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긴급 차단 밸브의 구조 및 기능, 설치 대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게 지금 긴급 차단 밸브에 관한 코샤 코드거든요. 구조 및 기능 이만큼 쓰시면 되고, 그리고 설치 대상은 이 섹션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코샤의 그 소제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제목이 문제로 나오고 그 소제목에 이제 내용 컨텐츠를 쓰면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샤에서 나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술사라는 게 논술형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 답 이렇게 좀 클리어하게 쓸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온다든지 코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문제 답 이렇게 좀 클리어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시험을 치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 경향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도 이렇게 그냥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문제 안 나오니까 포기하시고 시험을 보셔도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샤도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예로 드렸는데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코샤 같은 경우에도 좀 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코샤만 많이 이렇게 그 내용만 이해하실 정도만 돼도 굉장히 사실 수준이 높으신 거고,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제가 교재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잠시 좀 공유를 드리면, 봤던 이게 지금 제가 공부를 했던 코샤를 정리를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한 100개 정도를 코샤를 봤거든요. 대부분 사실 D랑 뭐 P, 그리고 E 같은 경우는 이제 방포 몇 개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한 100가지 정도를 봤고, 제가 기출문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기출문제 분석한 거랑 좀 연결, 링크를 해가지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을 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간략하게만 좀 공유를 드리면,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소제목을 좀 뽑아왔어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제 머릿속에서 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림 같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에도 좀 따로 정리를 해놨고, 뭐 공식도 따로 정리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중요한 뭐 PSM이라든지 유해 위험 방지 계획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엑셀을 통해서 정리를 했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코샤 코드 중에 잘 나올 만한 것들, 그러니까 소제목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소염 소자식 화염 방지기에 대해서는 이만큼 쓸 수 있게, 화염 방지기 형식 및 구조를 쓰시오 하면 이 정도로 쓸 수 있게, 그리고 화염 방지기의 설치 위치 및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 그러면 한 이 정도 쓸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코샤 코드마다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기출문제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하고 나서 책으로 만들 때 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어, 이 비주얼하게 보여주려고 이제 마인드맵 맵을 활용해 가지고도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되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급하게 좀 영상을 찍는 게 7월 26일 날 7월 6일 날 이제 접수를 하고 7월 31일 날 이제 필기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그때까지는 사실 교재를 만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산업안전지도사 면접도 사실 준비를 해야 되고, 산업안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교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일단 크몽에다 그 승인 신청만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화공안전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던 이게 좀 더 양도 굉장히 많고 좀 비주얼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일단 이번에 좀 시험 치르시는 분들한테까지는 이제 교재를 만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좀 급하게 이렇게 좀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단 코샤 가이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공안전기술사의 최고의 교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소제목이 문제로 나와서 그걸 답을 쓰면 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코샤 가이드를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샤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설계 지침, 공정안전 지침,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스크 관리 지침 이렇게 좀 보시고, 플러스로 이제 화재 보호 지침 중에 F-1-2020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출이 좀 나오고 있는 경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재개정 연도가 최근일수록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경향성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좀 화염 방지기라든지 뭐 고양 저유소 사건도 있었고, 뭐 가스 감지기 관련된 거, 그런 방류제 관련된 거는 나왔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좀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안전 지도사 2차 허용안전 관련된 교재가 승인이 돼서 그 교재도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